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중간에 잠깐 끊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직업은 주류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없죠?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또 이 직업 탐구 영역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또 파이팅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모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모자 쓴 날은 머리 안 감은 날입니다. 저 새끼 또 머리 안 감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류 영업사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메이커, 이제 브랜드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하이네켄이라든가 아사히, 칭따오, 하이트, 카스, 차미슬, 처음처럼 등등 이런 제품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책임지는 그 브랜드에 있는 영업사원들, 그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참고로 두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했던 회사는 여러분이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친숙해진 제품인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그전에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하고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주류 유통 브랜드인데,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회사에 근무한 건 아니고요. 사실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이제 협력업체였죠. 이제 MD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MD로서 제가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외에 제가 도매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정말 잠깐이긴 한데 잠깐 근무한 적이 있고, 소합 이제 메이커 직원으로서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배운 게 존나 없죠. 일단 주류업계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주류 유통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류 유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주류 메이커에서 술을 제조 혹은 수입을 해서 이렇게 업장이라는 이제 술집이죠. 그 술집으로 이렇게 바로 납품이 불가능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2010년 이후로 이 주류 유통법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직매라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이제 중간에 도매장,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과정을 한 게 끼워 넣은 거죠. 나라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도매장의 역할은 사실 이런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도매장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고, 저도 그랬었는데, 이 주류유통법이 개정이 되고 나선 직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직매라는 게 사실 모든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칭따오나 수입 맥주를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은 연 매출이, 칭따오를 파는 그 회사는 매출이 1,800억인가 1,700억인가 이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 엄청 큰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1,800억을 한 달에 나와도 약 180, 160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160억의 매출을 이 전국으로 이렇게 유통하기에는 그들의 유통망은 좀 굉장히 단순하죠, 조직이. 지금 직매를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들,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브랜드들은 도매보다는 직매 시스템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주류의 유통 흐름은 이렇게 브랜드, 이제 이 메이커 회사에서, 그 다음에 도매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술집,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더 깊이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주류 유통 영업사원이 하는 일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품을 가게 혹은 소매점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한 그런 영업 활동,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동네 이제 삼겹살집 가면 붙어 있는 그런 그 포스터, 참이슬, 참소주 포스터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3+1 행사를 한다든지, 이 커피를 마시면 이걸 드립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까지 이제 여러 광범위한 마케팅들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류 영업사원이고요. 주류 영업사원의 장점으로는, 일단 주류 영업사원은 사실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업장 영업사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회사 안에서 업장 파트가 있고 아니면 도매 파트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많이 나뉘어요.
제가 도매 활동을 하는 영업사원들을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매라는 시스템이 일단 굉장히 생소하실 거고, 그 도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통구조 전반을 또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매 시스템은 제가 웬만하면 차치하고 업장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그런 업장 영업사원들이 하는 일은 업장에 방문해서 우리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도록, 잘 팔리도록 하는 그런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게 이제 업장 영업사원인데, 뭐 단순합니다. 사실 뭐 특별히 영업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순한 활동들이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서 포스터를 한 개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제품이 냉장고에서 뭐 몇 번째 열에 들어가게끔 하느냐, 혹은 뭐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모션들을 업장 사장님들과 얘기해서 이제 진행하는 뭐 그런 활동들을 이제 진행하는 업장 영업사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장점이 참 쉬워요. 일이 정말 안 힘듭니다.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다고, 그다음에 보통 뭐 그래도 좀 메이커에 괜찮은 메이커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차를 줍니다. 차를 주니까, 차를 주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세 번째는 뭐 보통은 이제 판공비라고 그 법인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지급을 받아요.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돈을 써야 되는 경우, 그리고 돈으로 사실 영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법인카드의 용도가 영업 활동에만 사실 쓰이진 않죠. 절대 뭐 그렇다고는 저는 단언컨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촘촘하게 짜놨을지라도 우리 또 이 물고기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막 피해 가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법인카드를 뭐 좀 쓸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거는 뭐 직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직장이나 직장 상사 어떤 사내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되게 좀 막 죽어라 일하자라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주류 영업사원의 단점은 일단 술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늘 마셔요. 술을 엄청 마십니다. 술을 자주 마셔야 되고 또 많이 마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내 분위기가 되게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류 회사는 남초 회사라 보니까 사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수직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다닌 회사들도 되게 그랬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제 기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제 기준에는 굉장히 사내 문화가 좀 저급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봉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뭐 3대 회사가 있거든요. 뭐 그런 엄청 큰 회사들이 아니면은 급여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뭐 급여라는 건 사실 되게 좀 상대적인 어떤 가치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급여를 많다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뭐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진 않는다. 나쁜 점도 있네요.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출근이 조금 늦은 회사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 출근해서 10시 퇴근했었거든요. 이 텐텐 근무가 말이 쉽지, 결국 9시 출근하는 일반 직장인보다 1시간을 늦게 출근해서 보통 일반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보다 4시간을 늦게 퇴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나의 생활이란 게 거의 뭐 없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직업에 계속 있다가는 이건 장가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평일 동안은 개인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뭐 그런 단점이 있죠. 연봉은 회사마다 다 다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스키 회사 MD로 있을 때는 뭐 월급은 엄청 작았어요. 한 180만 원 됐나? 뭐 이랬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랑 어떤 영업 비용, 영업 활동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스키의 특징은 이렇게 뒷돈이 많습니다. 뒷돈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해먹어요.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위스키 업계 종사자 중에서. 그래서 그 뒷돈이 한 평균으로 났을 때 한 50만 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한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서
또 지출 비용이 있겠죠. 지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그다음에 뭐 밥 사 먹는 값, 그리고 영업 활동에 사실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활동에 쓰는 비용이 뭐 저 아무리 안 써도 한 달에 한 6, 70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6, 70 쓰고 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제 손에 쥐는 돈은 한 200, 2, 30? 뭐 그 정도 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도 월급이 크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후 월급이 205만 원. 기름값이, 이 회사는 기름값을 이렇게 선지급한 형식이 아니고 이게 신용카드를 줘서 법인카드로 이렇게 저희 그냥 끌고 먹는 방식인데 한 20은 한 20에서 15? 15 정도는 해먹었을 거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이 한 30 정도였는데 이건 순수하게 다 개인적으로 다 썼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뭐 이제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한 20만 원은 다 제 주머니로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정직원으로서 들어갔던 거라 보니까 사실 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랑 아니면 뭐 분기에 뭐 쿼터 상여금 혹은 연말 상여금, 뭐 정기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여는 딱 순수 급여만 한 연봉으로 3천 정도? 이건 세전 기준입니다. 순수 급여만 연봉으로 한 3천 정도 되고 세전으로. 그 다음에 뭐 또 뒤에서 대봉들이 많았죠. 연애 한 뭐 그래도 한 5, 600원 안에 먹겠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 업계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기네스라는 제품, 흑맥주죠. 스타우트 제품인데 그 제품에 어떤 우산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네스, GUINESS인가? GUINESS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네스가 영어로 적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앞에 기네스 마크 트로피 모양의 이렇게 마크가 그려져. 전부 어떤 주점이라든지 바 이런데 이제 웨이터 부장님들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저희 업무인데, 이제 가게에 이제 기네스 우산을 들고 딱 들어가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이제 웨이터 부장이 갑자기 이 우산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야 건달이 성공했네 새끼, 제네시스 잘 나가네 이 새끼 이거. 사실 이 영상의 어떤 목적성 자체가 뭐 주류 영업사원의 연봉을 설명하자 이런 것보다도 어떤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팁을 좀 드리고자,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많은데, 술을 가장 싸게 사입하는 방법. 사실 술은 이게 마진이 엄청 높거나 이런 제품들은 아닙니다. 입고가가 1,000원인 거를 뭐 출고가를 3,000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잡진 않아요. 그렇게 팔아서는 팔 수가 없고 사는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마진이 많이 버는 데 같은 경우는 한 30%, 그 적게 버는 데 같은 경우는 진짜 5%, 뭐 3%, 5%, 뭐 이렇게 보고 날리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3%, 5% 있고 부가세 빼고 뭐 운송 비용에 뭐 인건비에 뭐 다 빼면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술을 싸게 사고 싶다면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발품을 파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가게를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주류업자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근데 주류업자들을 만나볼 때 저는 이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필요하신 장비를 보통 주류 쪽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장비 지원 받을 내역을 정리를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잠깐 장사를 했는데, 장사했던 경우에는 제빙기 50kg짜리 한 대, 그 다음 쇼케이스 한 대, 그다음 소주 냉동고 한 개, 이렇게 3개를 지원받았는데 받을 제품 리스트를 정리를 해 두시는데, 이제 주류업자를 만나서 자 나는 이 3개의 어떤 물품 지원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받으려는 제품들은 뭐 이러이러한 거다. 근데 내가 다른 제품의 사입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같은 단가표를 전체를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뽑아두고 그걸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세요. 주류 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자, 첫 번째 들어갈 때로 뭐 예를 들어서 5% 마진으로 들어가서 싸게 보이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걸 보고 이 집이 가격이 싸네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을 받았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주류 영업사원 다른 뭐 칭따오라는 회사에서 와서 우리 것 좀 넣읍시다 이래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협의가 돼서 칭따오를 넣으려는데 지난번에 받았던 견적서에는 칭따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필요한 게 10개가 있으면 10개만 딱 적어서 단가를 달라고 하니까 얼만데 이렇게 딱 물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은 얼마에 칭따오가 들어온지를 모르거든요. 마진율이 몇 프로인지 이거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수입 맥주라고 해도 뭐 칭따오는 한 박스에 뭐 한 3만원 3만원 초반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640ml, 650ml 정도 사이즈 되는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이 워낙 다르니까 마진폭을 사장님들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리스트를 다 받으란 말씀이죠. 지금 당장 10개의 제품을 쓰시고자 하셔서 10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관리하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리스트, 그 리스트에 대한 가격, 이 가격을 미리 받아 놓으시고 다른 어떤 주류 회사와 비교를 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야만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 가격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좀 싸게 술을 받는 거 중에 하나가 술을 싸게 받는 건 아닌데 이제 같은 가격의 술을 받았을 때도 이 주류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모션들을 적당하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프로모션 종류에 뭐 백디시를 주는 아까 말했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모션 아니면 물량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있거든요. 뭐 세 박스를 받았을 때 한 박스를 준다. 근데 이 제품이 세 박스를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프로모션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술은 팔립니다, 여러분. 근데 A를 파느냐 B를 파느냐 이런 거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세일 자체는 계속되잖아요. 기왕이면 프로모션을 받은 제품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똑같은 제품을 1,000원씩의 마진을 보고 있다가 이 프로모션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5대1 프로모션을 받는다 하면 사입 단가에서 막 약 25% 정도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모션을 받아서 그 가격에 녹여서 이제 판매가를 뭐 예를 들어 뭐 한 5% 정도 낮춰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존재하니까 주류 영업사원과 그러니까 이 주류 영업사원은 메이커 영업사원들과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또 요런 점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장사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사장님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가게는 분명히 개성이 있겠죠. 그런 개성 있는 가게의 특징들이 뭐냐면 굉장히 색다른 주류들을 판매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진짜 무슨 TV에서는 한두 번 봤을까 말까 한 그런 제품들을 막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유통망이나 이런 게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불법이긴 한데 그런 회사들은 그 택배 거래를 통해서도 이 주류를 유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랭년이라는 술이 있다. 근데 랭년이라는 술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랭년을 도매장에 납품할 때는 100원짜리 랭년을 11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근데 업장으로 납품할 때는 12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절대로 똑같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류 도매업자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되게 술을 기존에 받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에게 우리 누구누구씨 우리 이런 걸 받고 싶은데 좀 뭐 구해줄 수 있겠냐 뭐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뭐 그 직원 입장에서 당연하죠. 술이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기부 인프라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제품은 깔려있는 인프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결국에는 전화를 돌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혹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방안을 통해서 수입사를 찾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그 수입사를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2명이 성남에 있는 회사를 대구에서 알 수가 없죠. 절대 모릅니다. 그거를 또 대구 바닥에 2개의 가게 정도에 들어가 있다는 뭐 그런 거 치면 그 모든 주류 영업사원들 중에서 그 제품을 아는 사람이 정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죠.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들을 사입하시려고 할 때는 필히 어떤 유통회사를 찾아서 직접 그 브랜드에다가 전화를 해서 직매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100원에 갔던 게 도매장에서 받은 110원, 내가 받은 120원일지라도 실제로 110원에 도매장에서 받아서 나에게 120원에 절대 안 주거든요. 절대 안 줍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인터넷 검색하세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랭년이라는 술을 검색하고 싶다고 하시면 네이버에서 랭년을 검색하시면은 해당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미지들 중에 제품 이미지 뒷면에 그 라벨지가 붙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려놓은 어떤 이런 이미지를 찾으시면 그 이미지를 그냥 보시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주세법에 의한 한글 표시, 제품유형 위스키, 원산지 영국, 제품명 발베니 17년, 더 발베니 17, 수입업자 윌리엄 그랜트, 앤선지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620 현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02-2152에 1600번 뭐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 회사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뭐 이런 건 사실 유명한 회사니까 발베니 같은 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근데 그 작은 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매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시면 저는 뭐 대구에 뭐 이러이러한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술을 좀 받고 싶다. 직매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직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매를 굉장히 거추장스러워하고 혹은 도매장과의 관계를 이제 망치는 걸 껄끄러워해서 안 하는 브랜드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두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를 한다 하는 브랜드들은 그 직매로 받으세요. 그 전화해서 뭐 돈 쏴주고 받는 건데 똑같은데 결제나 뭐 재고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리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종류 중에서 한두 개 정도로 직매로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상 단계에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누가 물어주는 게 아니니까 참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이게 혼자 원맨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쯤에서 직업탐구 영역 세 번째 이야기 주류 영업사원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문제야. 감사합니다.